보겠어요. 우리가 평면 좌표 단원을 하고 있고 평면 좌표 단원은 통상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첫 번째부터 중요했고 좌표 도입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리. 거리에서 내가 강조한 건 수직선 위와 평면 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선생이 얘기를 할 때는 쉬는 시간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선생이 말하는 속도를 쫓아서 복귀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러냐면 지금 문제 푸세요 할 때는 집중하다가 선생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학생이 있어요. 더 집중하세요.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수직선 위와 평면 위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 수직선 위는 절대값이다. 그 다음에 평면 위는 좌표 평면 위의 비스듬한 직선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뭘 기준으로? 비스듬한 직선 위에 있는 음이 있는 두 점. 이때 음이 있다라는 말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두 개, 기울기의 정의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 연장선상이야. 내분과 외분도 공식을 보면 수직선 위와 평면 위로 나누죠. 확인해 봅시다. 수학의 원리 피세요. 155페이지. 155페이지를 펴보면 필수 개념 해서 제목이 뭐냐? 좌표 평면 위라고 되어 있어요. 좌표 평면 위. 근데 문제는 좌표 평면 위가 있느냐만 있느냐. 왼쪽을 보면 3번 좌표 평면 위라고 되어 있죠. 앞 페이지로 넘기세요. 앞 페이지로 넘기면 2번이 수직선 위가 되겠어요. 수직선 위. 그럼 1번은 뭐냐? 내분과 외분을 생각하기 위한 정의를 하죠. 정의. 그래서 152페이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네가 푼 문제랑 내분과 외분은 무슨 연관성이 있니? 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 보면 1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특히 내분점과 외분점에서는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가 있어요. 그거 빼고 윗부분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152페이지 상단 부분. 이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최고 심화를 말로만 잠깐 얘기하면 명칭이 내분이지. 분이 뭐죠? 분이 분리,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이야? 뭘 쪼개? 쪼개는 대상을 얘기해놨죠? 선분, 연장선. 그럼 쪼개서 쪼갠 결과가 뭐야? 두 조각. 이게 수학이야? 쪼갠 결과가 뭐죠? 위치다. 얘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아무튼 그게 최고난도 2회이고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밑줄이 쳐져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내분에서 강조점은 선분이 되겠어요. AB 앞에 선분이라고 있죠. 선분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수학에서 선분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뭐? 두 점이라고 했죠. 두 점. 거꾸로 두 점은 선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분은 뭐냐? 선분 그 옆에 위의 점 밑줄 치세요. 위의 점. 그래서 수학에서 선분 위라는 단어를 보면 내분을 떠올려야겠어요. 여기 보세요. 선분은 뭘 말해? 두 점이야. 내분과 외분을 따질 때 두 점이 뭐죠? 기준이야.
그 두 점은 또 뭘 의미하죠? 선분이야. 이때 선분은 직선이에요. 참고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보면 그때는 그냥 이 선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직선이야. 그래서 직선은 단어는 직선을 쓰는데 그 의미는 세 종류야. 선분, 반직선, 직선. 오늘날에 말하는 요 세 종류를 원론에서는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직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원론까지 들먹이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두 점은 직선, 선분, 연장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위를 보지, 위. 선분 위가 돼. 그럼 이건 뭐야? 내분이야. 내분은 선분 위야. 명심하세요. 그 노란색으로 지금 밑줄을 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비례식이 있죠. 비례식 오른쪽 괄호안을 밑줄 치겠어요. m은 0보다 크고 n은 0보다 크다. m과 n은 0보다 커야겠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밑에 외분점을 보겠어요. 외분점 첫 번째 줄 연장선 동그라미 치세요. 연장선 동그라미 치시고 위의 점 밑줄 치세요. 그 아래 괄호안 m은 0보다 크고 n은 0보다 크고 m과 n은 다르다. 내분에서는 같을 수 있고 그게 중점이죠. 근데 외분에서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의 제일 마지막 줄 반직선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오른쪽에 반직선도 동그라미 치세요. 연장선과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게 네가 문제를 못 풀었다면 못 푼 이유지. 보겠어요. 그래서 내분과 외분에서는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 내분의 정의를 얘기해 보자면 그 말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그 문장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분절해서 필요한 부분만 머릿속에 담는다. 내분은 뭐야? 선분 위. 외분은 뭐야? 연장선 위. 연장선 위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해? 반직선 위. 뭐야? 이런 표현을 보면 뭘 떠올려? 얘들을 떠올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보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랑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리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지금 네가 푼 문제는 그거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분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야? m은 양수다. n은 양수다. 이때 m과 n은 내분비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숫자를 말해요. 비율. 여기는 m은 양수다. n은 양수다. 그 다음에 m과 n은 다르다. 이런 거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비율을 2대3 이런 게 아니고 t대 1-t 이런 식으로 제시할 때 범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알아둬야겠어요. 이게 네가 내분과 외분할 때 알아둘 내용이다. 문제를 보겠어요. 문제를 보겠어요. 칠판을 보는 게 아니고 1113번을 보면 포인트가 뭐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뒷부분 선분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필화하자라고 되어 있죠. 연장선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떠올려야 돼? 외분점. 그럼 만나는 점 P가 뭐리면 외분점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니? B와 선분 BC의 외분점이므로 두 점의 좌표 B와 C의 좌표가 필요한데 주어져 있죠.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는? 선분 BP 대 선분 CP가 몇 대 몇이니 찾으라는 거죠. 그걸 그냥 주어졌으면 필수 문제인 거고 그냥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C스텝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니? 뭐 어떻게 찾아? 중학교 기하 내공을 이용해서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뭐야? 뭐 길이가 같다, 평행이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시간을 주겠어요. 풀어보세요. 시작.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못 푸는 거 지금 내분과 외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공이 부족하지. 그보다 더 큰 건 제일 중요한 건 1113번이 외분점을 구하라. 이 문제가 지금 여기가 외분점이다. 라고 못 알아보는 게 포인트라고. 일단 그게 해결됐음에도 못 푸는 건 그냥 중학교 기하 지식이 부족한 거지. 이게 다거든. 그럼 니한테 뭘 요구하니? 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잖아. 이것 때 이거 이게 필요한 거잖아. 이걸 외분점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선분은 두 점이라고 했죠.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 때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이런 말을 여기서 기회가 된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지 않아요. 뭐냐? 수학은 논리학이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야. 수학은 이게 네 목표인 걸 하겠으면 이거랑 같은 걸 찾아. 제발 깨달아. 이걸 찾으려면 못 찾는 거야. 이걸 찾으려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아. 왜냐면 수학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 못 찾을 거라니까. 이걸 찾기 위한 조건을 주지도 않았어. 얘를 찾는 건 불가능해. 뭘 찾아? 이거랑 같은 거의 뭔지를 찾아. 같은 게 뭐야? 이거잖아.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아는데 이 점의 좌표, 이 점 모르는데요? 같은 걸 찾아. 끝났죠? 아주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 생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는 쉬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문제는 해설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문제의 풀이를 배운 거니까. 이거랑 같은 거잖아. 얘랑 수학적으로 같은 거야. 수학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100%. 이거랑 이거를 네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절대 수학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찾을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아. 뭘 제시하는데? 같은 걸 제시해. 같은 게 뭔데?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수학 지식이야. 수학적 지식이야. 너한테 묻고자 하는 건 이걸 측정할 수 있니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고 있니를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이거랑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죠? 닮음 때문에. 그러면 또 숨겼죠? 이거 없잖아. 같다고 했잖아. 다시 이거. 그럼 졸라 쉬운 문제. 뭐가? 수학이 뭘 요구하는지 이해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 저절로 수월하게 풀리는 거 아니지. 자, 이 문제 지금 이해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제발 지금 손든 대상이 풀이가 아니길 바래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이해의 대상이길 바래요. 이 문제를 푸는 거 너한테 네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속 가겠어요? 수학의 원리 164페이지. 18번. 좋은 번호 18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도 한 명 더 늘었어. 손 든 게 아니고 안경 한 거지. 아까 한 명이었는데 지금 두 명이 됐어. 만족해. 일단 동그라미 칩시다. 노란색으로 반직선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네가 구하려는 게 Q가 뭐야? 외분점이다. 알아보는 거죠. 일단 이건 해결이 됐어. 그런데 왜 나는 안 풀리나요? 왜 안 풀릴까? 이런 걸 모르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걸 모르니까.
가겠어요? 삼각형이 있다. 내각의 이등분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고 하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죠?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는 몰라도 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알잖아? 그지? 외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외곽이지. 이거 같은, 요것도 같은 외곽이에요. 알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외곽의 이등분선을 주어졌죠. 저거랑 좀 달리 주어졌거든.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잘 보세요. 그 외곽의 이등분선은 뭔데? 하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그러면 얘는 무슨 성질이 있는데? 그 연장선. 오케이?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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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연장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죠? 여기 잘 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그럼 이걸 모르니까 그럼 못 푸는 거지. 뭐 게임 끝났지 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헷갈린다. 헷갈린다는 사람은 그냥 수학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뭐냐면 수학은 논리하고 같다고 같지 않다고 구분하지. 지금 봐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라는 것과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거죠. 이 점이 일로 옮겨가면 이것 대 이것이 또 뭘로 바뀌어? 이것 대 이것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같은 거거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림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미술 공부하는 거야. 수학 공부가 아니야. 똑같은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이 점을 뭐라 부르죠? 내분점. 이 점을 뭐라 부르죠? 외분점. 자, 명심하시고 계속 가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야. 아니, 그걸 봐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같은 거, 지금 네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 알아먹었어. 그럼 B와 C의 좌표도 알지. 그럼 뭐가 필요해? 선분 BQ 대 선분 CQ의 길이의 B가 필요하잖아? 오케이? 절대 그걸 구하게 안 준다니까? 그러면 그거랑 같은 걸 준다니까? 그거랑 같은 게 뭔데? 선분 BQ 대 선분 CQ는 뭐죠? 선분 BA 대 선분 CA죠. 선분 BA 대 선분 CA죠. 그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끝났어. 그럼 네가 지금 못 푸는 이유 그냥 내공이 딸려서야. 여기 봐. 이런 걸 내공이라지. 이건 중요해. 이건 뭐 그닥 중요하지도 않아. 공부하세요. 그러면 또 이런다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내가 이런 얘기 하세요. 명심하세요. 뭐냐면 어떤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어. 비슷해. 같은 문제를 풀어. 어떤 학생은 맞고 어떤 학생은 틀려. 그 차이가 뭐라고? 그 문제를 풀 때 맞은 학생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못 틀린 학생은 자기가 아는 부분은 안다고 알아. 그런데 뒤로 밀어. 그걸 갖고 하는 건 뒤로 밀어. 그럼 일단 모르는 것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해. 아주 자세가 틀려. 반대야, 반대.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네가 이런 설명을 듣고 지금 이런 거죠. 나 지금 이 내공, 씨발 맨날 내공이 부족한데 내공 어떡하지? 망할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 씨발 이거 내공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럼 할 만한데 이거 하나 알면 되니까. 씨발 그게 끝도 없어. 지금 내공이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 그럼 너는 그냥 인생이 실패할 애야. 실패할 사고방식을 습관으로 탑재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성공한 애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 배우자. 지금 배우자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 차이를 잘 알아들어. 실패할 애는 지금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럼 뭐야? 네가 해야 될 지금 뭔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대상까지 다 걱정, 근심이 됐어. 지금 이거 머릿속에 안 넣는다니까. 웃긴 건 자기가 이걸 머릿속에 넣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그지를 나중에 하면서 계속 안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는 게
나중에 또 사용될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배우는 내분과 애분도 나중에 또 사용될 내공이야. 지금부터 하세요. 계속. 그 막연한 아직 모르는 그 내공 전체를 어떻게 만회하지, 이 병신 같은 생각하고 있지 말고. 만회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공을 키우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랑 문제 형태가 비슷하죠? 그럼 조건이 틀리다. 그런데 조건 지금 제시한 형태도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뭔지를 보겠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또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는. 뭐가 똑같니? 지금 제시 형태가 이건 평행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가계임선 하나 제시했잖아. 비슷한 거지 똑같지 않지. 근데 똑같다고 사실 이 문제가. 똑같은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내공이야. 지우겠어요.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 몰랐다 손 들어봐. 지금 이제 배웠다. 지금 근데 손 안 들잖아. 그러면 또 손 안 드는 질문을 하겠어요? 증명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증명할 수 있다. 내리세요. 어떻게 증명해? 잘했어요.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거든. 그런 게 내공이야. 한 명 있었어요. 그럼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가 왜 그런데 하면 이거거든. 이 점을 지나면서 자, 나한테 지금 배운 사람은 뭐 그거 다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보조설의 몇 종류? 5종류. 그 중에서 5번째가 뭐야? 평행선이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분을 그어. 직선을 그어, 직선.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 이제 연장선이 예사로 들리지 않죠? 그거. 평행이야. 자, 평행은 뭐? 닮음. 닮음 왜 닮음인데? AA 닮음. 각이 같다야. 그래서 뭐?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죠? 오케이? 평행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근데 이게 각의 인분의 두 개가 같은 거죠. 따라서 얘랑 얘랑 같죠?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닮음이죠? 그래서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죠? 물론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게 뭐냐? 자, 이거 봐. 그럼 이것 때 이것은 그걸 바탕으로 이것 때 이것은 또 이것 때 이것이 되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죠? 따라서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해 갔나? 근데 내가 지금 얘기 왜 하죠? 이게 그대로 이 문제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하자. 증명하세요. 이 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연장선과 만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 그죠? 맞나? 잠깐만. 여기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가정해. 가정에 이 문제와 상관없는. 그러면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 그걸 증명하세요. 이거잖아. 그런데 이 길이랑 같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거 즉 이것 때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꿨어?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로 바꿨지.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를 어떻게 바꿨어? 요것도 요거랑 같다고 바꿨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사용이 안 되나요? 딱 요 그림에서. 그것도 이렇게 세워지면 안 돼. 딱 이 그림에서. 왜냐면 증명할 때 그림은 다 이거거든.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이렇게도 안 해. 이 그림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이 정말 덜 됐어. 그러면 딱 요 그림만 볼 때 네 뇌가 반응하는 거야. 이게 회전 조금이라도 되면 반응을 하지 않아. 그 차이는 뭐야? IQ 차이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몇 번 봤니? 이거 몇 번 봤니? 차이야.
한 번 본 사람하고 3번 본 사람은 같아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번도 차이가 날동 말동이에요. 한 번 본 사람하고 한 15번, 한 번 본 사람하고 한 20번 본 사람 정도가 돼야 차이가 나. 어디서? 발상에서. 그런 발상을 뭐라 부르죠? 응용력. 알아보는 데 차이가 나요. 교육청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천재인가? 막 이런 거 어떻게 막 이렇게 짜면서 맞추지? 이거 바꾸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증명, 이런 것들은 뭐라고? 증명들을 다 알아줄 수 없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유도를 많이 하는데, 수학 교과서에서. 뭐 문을 보니. 선생님이 제시하는 건 알아두라고. 그러면 봐. 이 문제가 각이 이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 증명 과정이지. 증명 과정이 이 문제지. 그러면 두 문제는 비슷한데 겉보기에는 제시한 조건은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야. 그 나물이 된다. 늘 말하고 싶었어요. 수학은 뭐?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로 구분한다. 여기는 같은 게 있고 차이는 사용하는 내공이다가 아니고 그게 또 같아. 그것도 같은 거야. 계속 가겠어요. 쌤 161페이지. 1105번. 푸세요. 자, 답은 니은 디귿. 기억은 틀렸죠?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고1이야. 중3이 아니니까 잔소리를 조금 하면 네가 수학시험을 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수학시험이 한 번 빼고 모두 100점이 아니면 풀고 난 다음에 멍 때리지 마. 짜증나니까. 값도 안 되는 게 거의 수학 천재 신용하고 있는,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풀면 그게 정답이야. 시간이 주어지면 끝도 없이 반복해. 또 틀린 게 있나, 또 틀린 게 있나, 또 틀린 게 있나. 나는 수능을 볼 때 전 과목을 2.5회 정도 풀었어. 수능 현장에서. 국어도 한 2번, 수학도 2번, 영어도 2번, 전 문항을. 너 인생에, 내가 봤을 때 여기 앉은 학생에는 네 인생에서 실전에서 전 과목을 2번 푼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없다, 그냥 없어. 앞으로도. 이제 풀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 정말 인생이 불쌍해. 쟤는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지. 그냥 끝도 없이 반복을 해.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보통은 모의고사 보면 시간 부족하지 않니? 두 번 정도 반복해도 틀린 문제가 안 보이면 그때는 쳐자. 그냥. 수능 현장에서. 너 수능 현장에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거야? 잘 거야? 실제로 잔 새끼가 있어. 2번 정도 반복하고 다 풀어서. 그리고 만점을 맞았어. 우리 학원에서 의대 간 애랑 내가 말한 애랑 2명만 만점 맞을 때. 수학 말하는 거예요. 전 과목 만점은 뉴스에 나와야죠. 2번을 풀고도 틀린 걸 못 찾았으면 그럴 때는 쳐자지. 걔는 수능 현장에서 잤어. 포기해서 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수준이 아니면 그냥 끝도 없이 반복해서 봐. 제발. 풀었다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짜증이 나니까. 그런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내가 한심해.
뭐 의지가 없어 그냥.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뭐죠? 이 문제의 이론은 이거야. 분점 문제는 먼저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안 되면 계산을 하세요. 이게 주제인데 사실 이건 분점 문제가 아니고 바꿔도 돼. 수학은 직관 논리를 먼저 사용하고 안 되면 연산 논리를 사용하세요. 그런 거거든. 수학 자체가. 직관 논리란 뭔데? 통상적으로 직관에 속하는 수학 영역이 그림, 기하 관련 그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졸라게 해야 돼요. 이때 말하는 계산은 아라비아 숫자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화식의 그 계산이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 사고 방식.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어려운 문제는 한 번에 안 보이는, 학생 입장에서 한 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제시하지. 이 문제는 지금 그림으로 풀려는 문제죠. 두 번째. 다 아는 거지만 외부는 내분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하세요. 이 두 문제를 배우라고 낸 문제예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보겠어요? 선분 A, B가 있다. A, B. Q가 선분 A, B를 5대 9로 외분한다. A에서 더 가깝다는 뜻이죠. 뭐 5대 9로 외분해. 5대 9면 이게 지금 봐봐. 5대 9면 몇 대 몇이죠? 지금 이거지. 몇 대 몇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외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분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 대 몇? 5대 4다. 즉 이게 외분점인데 내분을 생각하면 이걸 내분점으로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이론이 복잡해. 사실 이것 다 이론이 있는 거야. 왜 내분을 내분으로 바꿔야 되니? 이게 이상한 거거든. 뭐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선분을 보면 얘로 이쪽 방향이 플러스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나오게 해. 이게 이상한 거라고. 수학에서는 이상한 거지. 이게 플러스인데 이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플러스였는데 이쪽이 플러스지. 여기 있는 놈은 이 플러스가 되게 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놈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게 계산이 된다고. 이게 이상한 거거든. 그 왜 그러느냐면 내분이 기준이라서 그래. 애초에 분점 외분은 없었어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내분만 가능했어. 플러스 자연수를 정수, 음의 정수를 포함한 정수로 확장시킨 것처럼 외분으로 확장시킨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냐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선생님 한 말이 뭐냐. 아까 전에 m이 양수이고 n이 양수이다. 지금 얘기했었죠. 외분을 보면 m-n, m, x2-n, x1이지. 그럼 뭐야? m이 n보다 크다고 해. m이 n보다 크면 x1의 개수가 음수지. x1의 개수가 음수라는 건 x2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다는 거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는 그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이 식이 적혀있는 부호 가지고 판단을 하면 x2에 대한 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있는 외분점을 의미한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게. 그럼 수학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이상하게 나타나거든. 그거는 내분을 기준으로 하려고 이쪽 양쪽 방향으로 이쪽은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쪽은 이게 플러스가 되게 설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이야? 몰라도 되는데 다 뿌리가 있다고. 이유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 벡터에서 등장을 해요. 벡터에서. 그 얘기는 나중에 보고 아무튼 이렇다. 이유가 다 있으니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뭘 굳이 이렇게 바꿔 이러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5대 4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Q, 뭐지? P는 여기고 중점이다. 여기가 Q다. 여기 글이라고. 옳은 거 모두 그러세요. QA와 AB. 지금 봐봐. 이 문제에서 기억에서 묻는 게 이거거든. 기억에서 묻는 게 이게 더 길다가 아니고 뭐? 파란색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란색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거라고 지금. 기억에서 묻는 게.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니은. 점 A는 선분 PQ. 선분 PQ를 보면 이거는 뭐야? 선분 위에 있죠. 따라서 내분점이야. 몇 대면? 5대 2다. 왜? 이거 4인데 중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아, 그 기억은 틀린 게 Q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더 크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다. 고 방금 니은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디귿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분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관점 2개를 배우자라는 의도로 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 둘, 셋.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자, 보겠어요.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지 마세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절편 구할 수 있는 일을 훈련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알겠지? 직선 AB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으면 구하되 손은 들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한 거니까. 알겠니?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지 마시고 푸세요.